어서 오십시오. 저의 썰장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들을 썰은 언니의 전 남자친구들에 대한 썰이에요. 언니야. 연애를 약간 쉬지 않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정도로 인기도 약간 많았고, 그래서 남자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에 이제 아이돌에 진짜 빠져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빠져있었냐면 줄 안 그려져 있는 책 있잖아요. 공책 같은 거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돼 있어갖고 거기다가 이제 막 틴탑, 인피니트, BAP 누구 있었지? 엑소케이 그땐 엑소가 아니었어. 엑소케이만 활동했는데 엑소케이 뭐 이렇게 막 정리를 했어요. 막 프린트를 다 일일이 뽑아서 멤버 별명은 뭐고 얘 특징은 뭐고 뭐 방송은 뭐뭘 찍었고 데뷔곡은 뭐며 생일은 며칠이면 이걸 제가 다 외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희 집이 약간 아지트처럼 언니 남자친구가 자주 놀러 왔어요. 예, 제가 항상 집에 있을 때 언니가 그 언니 남자친구 팔청남이라고 부를게요. 키가 엄청 컸으니까. 아니다, 원숭이 닮았거든요. 원숭이남이라고 부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여동생이 있고 있는데도 저희 집에 왔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하튼 그래서 자주 놀러 왔는데 괜히 뭔가 고등학교 오빠가 오니까 뭔가 아는 척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 아이돌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긴 생머리 그녀가 나왔을 때인데 제가 그녀를 너무 좋아해서 오빠랑 언니랑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계속 보여줬어요. 그 틴탑의 뮤직비디오부터 시작해서 무대 다 보여주고 멤버 누가 누구 막 이런 걸 다 설명해주면서 그걸 또 다 듣고 있었어요. 걔는 그걸 다 보여주면서 막 일일이 다 설명해주면서 듣다가 오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도 쟤네만큼 출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 약간 열받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지금 도전? 지금 우리 오빠보다 잘 춘다고? 약간 이런.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틴탑이 진짜 춤 잘 추는 아이돌이었거든요. 쳐봐라 저거. 얼마나 잘 추는데 쳐봐라.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갑자기 내 앞에서 추는 거야. 아니 갑자기 너무 갑자기. 그래서 잠깐만 얘 진심인데? 이렇게 돼. 언니는 그만하라고. 쪽팔리니까 여동생 앞에서 초등학교 여동생 앞에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오빠가 긴 생머리 그냥 자기가 더 잘 춘다면서 추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 앞에서 그냥 긴 생머리 그냥 계속 췄어요 그 오빠. 그리고 막 올 때마다 막 아이돌 춤 춰주고 저한테 막 자기가 더 잘 춘다면서. 그럼 전 또 그 웃겨서 뭐하는 줄 알아? 전 그걸 또 그 앞에서 또 같이 췄어요. 내가 더 잘 춘다고. 아니 우리 오빠가 더 잘 쳐 이러면서 그걸 또 그 앞에서 쳤습니다. 저도 대단하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남자친구 썰이 또 나왔는데 이제 제가 중2 때죠. 중2고 그럼 언니가 20살, 21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전교 6등, 7등 막 이렇게 할 때여서 공부에 진짜 예민했단 말이에요. 언니가 한 2년 사귄 남자친구인가? 그랬어요. 그분은 이제 별명을 반토막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그 남자친구를 마주친 거예요. 길거리에서 언니랑 데이트하다가 아빠를 마주친 거예요. 저희 아빠를. 진짜 키가 작긴 했어요. 언니가 160 초반인데 언니랑 한 1, 2cm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근데 그 언니를 보고 언니랑 남자친구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고 아빠가 이렇게 가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딱 보자마자 와, 너 진짜 키가 작구나. 이게 그냥 아빠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키가 작으니까. 집안에서는 그분을 그래서 반토막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별명을 반토막이었는데 그 반토막분은 갑자기 이제 20살이잖아요. 막 한창 막 이제 별 연을 다 할 때란 말이죠. 그때 이제 저희 언니랑 그 남자랑 헤어진 거예요. 근데 전 그때 시험 기간이었고
진짜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저한테는 6, 7등 막 이렇게 달릴 때여서 진짜 막 예민하고 내가 이 시험에 내 인생을 전부를 걸어야 되고 막 이랬던 시험인데 언니가 들어와서 방에서 막 우는 거예요. 진짜 막 이렇게 울면서 갑자기 저를 불러요. 은지야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갔죠. 또 착해요 저. 여기 가가지고 왜? 이러니까 나 헤어졌어 이래요. 그럼 전 그때 연애에 연자도 관심이 없고 공부밖에 몰랐던 사람이어가지고 누가 찾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찾대요. 저는 제 사고회로로서 아니 자기가 찾놓고 왜 자기가 울어? 싶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찾잖아. 그럼 찾을 말든가. 자기가 찾놓고 왜 자기가 우냐고. 근데 언니가 찾는데 왜 울어? 제가 이랬더니 언니가 걔는 나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내가 찼어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잘해줬는데 왜 차? 언니가 그때 술 한잔도 하고 이랬어가지고 말이 도무지 안 통하겠다. 그래서 제 방으로 가서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이제 다시 공부를 또 했죠.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데 엄청 우는 거야 방에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노래가 끊기잖아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가 제 폰에 몇 번 썼어서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던 거예요. 전 그 저장이 돼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름을 아니까 그 이름이 뜨더라고요. 뭐 반토막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떠. 그래서 엥?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야. 둘이 헤어졌다며. 아니 헤어진 건 둘째치고 나한테 전화가 왜 와? 약간 열받는 거야.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열이 받아서 전화를 받았는데 네 여보세요. 거의 궁금은 하니까 여보세요. 아 은지님이 뭐 이래. 아 그 혹시 언니 집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가 연락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계속. 왜요? 이랬어요. 왜요? 아니 뭐 언니가 연락이 안 돼서 이러는 거예요. 헤어졌으니까 연락을 안 받겠지. 갑자기 또 열이 받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열받아서 언니 집에 있어요. 지금 방에 있어요. 그리고 끊었어. 끊고 나서 이제 또 한 30분? 20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온 거야. 그 남자한테. 혹시 언니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언니 방에 있다니까요. 직접 전화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자꾸 나를 괴롭히잖아 지금. 언니 방에 있으니까 연락하세요. 집에 있으니까 이랬더니 아니 언니가 연락을 안 받아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럼 받겠냐고. 아니 언니 방에 있고 핸드폰 켜져 있고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은데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직접 해결하시라고. 당신이 직접 해결하세요. 이랬어요. 전화해가지고. 그걸 끊었죠.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할 말 있으면 직접 하라고. 그러고 나서 둘이 또 사귀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남자친구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온 게 있어요. 열이 받잖아. 왜 나한테 전화가 오냐고. 직접 전화를 할 것이지. 그리고 제 번호를 판 언니도 문제야 이건. 여튼 그리고 세 번째 남자친구는 약간 연하남이랄게. 언니가 사귀었던 연하남 중에 제일 오래 사귀었거든요. 제가 언니 발렌타인데이였어. 또 언니가 빡쳐서 들어온 거야. 근데 그때쯤은 제가 고등학교에서 약간 연애에 눈을 뜨고 연애에 대한 스토리를 듣는 게 재미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랬더니 제가 되게 냄새에 예민하거든요. 음식 냄새. 저기 저한테 오더니 은진아 이거 냄새 맡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봉투를 종이 봉투 같은 걸 저한테 줘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그때 발렌타인데이였으니까 아 언니 초콜릿 받았어? 이랬더니 길리안 초콜릿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쌌던 좀 약간 고급 초콜릿이었는데 길리안 받았네? 했더니 냄새 맡아봐 은진아 이러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 이렇게 딱 그 상자를 진짜 코에 이렇게 이게 초콜릿 상자 이렇게 이렇게 바로 됐어요 진짜. 냉장고 냄새 나는데? 약간 김치 냄새 있잖아요. 냉장고 안에 김치가 무조건 들어있으니까 한국인들은 그냥 냉장고에 오래 있던 냄새 알아요? 냉동실에? 그 되게 좀 냉동실에 오래 있으면 겉 포장지에 되게 냉동실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냉동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거 김치 냄새가 내나? 이랬죠. 근데 언니가 그거 냉장고에 있던 거 준 거 같지?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 한 달 이상 둔 거 뭔지 알지? 냉동실에 맛있게 먹어야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까먹었어 내가 냉동실에 뭘 넣어놨다는 걸. 그리고 한 달 이상 꺼냈을 때 초콜릿 향이 되게 이상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상자를 까니까 훨씬 더 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확신을 했죠. 이거 진짜 냉동실에서 진짜 적어도 2주 이상 있던 제품이다. 근데 이제 언니가 물론 그거 하나 가지고 빡치진 않았겠죠. 그 전부터 뭔가 전적이 많았어. 하지만 언니는 거론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결국 그 초콜릿은 제가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반토막시 아까 말씀드렸던 반토막시가 썰이 하나 더 있는데 그때 언니가 좀 말썽을 많이 피울 때였어요. 좀 많이 피웠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언니가 술을 먹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언나랑 집 앞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던 와중에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거 언니 목소리 아니야? 제가 이랬어요. 엄마가 딱 듣고 딱 제 손목을 잡더니 이렇게 그 언니 소리가 나는 골목으로 잘 데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언니가 그 남자친구랑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이랑 이제 술 진탕 마셔. 진짜 20살 때였으니까 그 진짜 20살 1월이었거든요. 그 진짜 진탕 마신 거예요 술을. 그러고 나서 막 지들끼리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엄청 떠들고 있는 거야. 그 골목이 다 울려 퍼지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엄마가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탁 언니 손목을 야 이렇게 집에 가자. 언니가 콧구멍 닮아서 그냥 콧구멍이랄게요. 야 콧구멍 너 집으로 와. 지금 빨리 와. 엄마 딱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어디서 언니 집에 가자. 제가 막 이랬어요. 엄마 눈치가 너무 보여서 너무 무섭거든요 그때는. 가자.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진짜 레전드. 지금 생각해도 레전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은 걸 나 안 가!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 골목 한복판에서 뒤에 남자친구도 있고 그 친구들 다 있는 데서 나 집에 안 가! 이러면서 손목을 팍 부딪혀. 나는 살다 술이 진짜 무섭구나를 그때 느꼈거든요. 엄마가 개빡친 거예요. 엄마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콧구멍 집에 안 와? 빨리 살아! 이러고 손목을 잡았는데 언니가 자기야 집에 절대 안 간다고. 자기 나 안 갈 거야 집에 안 갈 거야 이러면서 손을 팍 부딪히고. 그래서 제가 엄마를 달래서 집에 들어왔어요 결국에 언니 없이.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반토막시의 이미지는 정말 안 좋아졌답니다. 아니 누가 좋겠어. 자기 딸내미가 그렇게 술 먹을 정도로 그 간수도 안 되는 남자친구를 누가 좋아해. 언니도 철이 없었으니까 디니도 그냥. 그리고 또 있어. 또 맞아. 언니가 PC방 알바를 했었어요. 그때 언니가 좀 인기가 많았을 때였는데 PC방에서 이제 언니 번호를 따가서 사귀게 된 분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분이 이제 일주일 정도 사귀고 나서 일주일이면 사귄 것도 아니지 너무 언니한테 찔쩍거리니까 언니가 한번 받아준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사귀다가 언니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헤어지자고 했대요. 근데 그날 밤에 카톡이 왔어. 나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저희 집 앞까지 맨날 데려다 줬으니까 집 앞에 찾아와서 나 너 나올 때까지 집에 안 갈 거야. 그날 비가 왔거든요. 우산도 안 쓰고 밖에서 멀뚱 서 있는 거야. 창밖으로 봤는데 언니 얼마나 무섭겠어.
언니가 저한테 갑자기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은진아 오늘 내 옆에서 자주면 안 돼? 이러는 거야. 내 어린 마음에 저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남성을. 근데 진짜 개말랐고 진짜 멸치에 안경 쓰고 근데 제가 뻥 차면 날아갈 것 같이 생겼거든요. 쟤랑 싸우면 다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니 내가 내려가서 얘기하고 와? 언니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와?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저랑 언니 방이 이렇게 바깥쪽이랑 붙어 있어서 계단이랑 엘리베이터 소리가 다 들려요. 저희 집 맨 꼭대기였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맨 꼭대기에 도착을 하면 딱 느껴져요. 아, 우리 층에 왔구나. 아니나 다를까 글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새벽 2, 3시쯤에 우리 집 앞에 서는 거야. 근데 우리 집 층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의 저희 집 앞에 분들은 오전 생활 쪽이셔가지고 새벽에 거의 왔다 갔다 안 하세요. 거의 새벽에 엘리베이터 왔다 하면 저희 집안 사람 그 동그라미 뚫린 거 있죠? 그걸로 봤는데 그 남자인 거야. 미친 거지. 갑자기 그때 저도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왜 이런 사람을 만나?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고데기만 하고 올게요. 남자친구분들 잘 지내시죠? 잘 지내세요. 자, 이슬이 좀 두꺼워요. 필러 맞은 거 아니고요. 원래 두껍습니다. 끝!